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를 재개하고 통행료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7시경 메인주에서 아이스 요원과 연관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며 콜롬비아 국적 남성 1명이 사망했습니다. 맘다니 뉴욕시장은 맨해튼 웨스트사이드의 인트레피드 박물관 인근에 확산 중인 대규모 텐트촌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보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남기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지난 13일에 연방예금공사 FDIC와 전국신용협동조합협회 NCUA는 소매 대출과 관련해 신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를 재개하고 통행료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대한 봉쇄를 재개하고 해협을 통행하는 선박의 선적 화물의 20%를 통행료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는 14일 오후 4시부터 대이란 해상봉쇄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우리는 대이란 봉쇄를 재개한다며 미국은 지금부터 호르무즈 해협 수호자로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이 지역의 안전 보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해협에서 운송되는 모든 화물의 20%를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해상봉쇄는 이란의 원유 수출을 차단하는 동시에 이란으로 들어오는 각종 물자까지 막는 조치로 이란의 자금줄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6일 오후 9시에 대국민 연설을 예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재개 여부를 포함해 향후 이란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됩니다. 지난 13일 오전 7시경 메인주에서 아이스 요원과 연관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며 콜롬비아 국적 남성 1명이 사망했습니다. 숨진 남성은 해당 단속의 직접적인 체포영장 대상이 아니었으며 합법적인 취업 허가를 소지하고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7일에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멕시코 국적 남성이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한 지 7일 만에 유사한 총격 사건이 재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DHS는 아이스 요원들이 추방 명령을 받은 다른 불법 체류자들을 감시하던 중 한 차량이 현장을 이탈하며 도주하려고 하자 공공안전에 위협을 느낀 요원이 총기를 발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총격을 가한 아이스 요원들은 바디캠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현장 상황을 명확하게 밝힐 증거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사건 직후에 비디퍼드와 포틀랜드 등 메인주 곳곳에서 수백 명의 주민과 이민자 단체들이 아이스를 향한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FBI와 메인주 법무장관실이 합동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맘다니 뉴욕시장은 맨해튼 웨스트사이드의 인트레피드 박물관 인근에 확산 중인 대규모 노숙자 텐트촌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보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남기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지난 13일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맘다니 시장은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단속 실패 비판에 직면했으나 구체적인 철거 일정이나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노숙자 텐트촌은 박물관 인근 12개 블록 구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늘어났으며 거리 곳곳에 주사기와 오물들이 발견되며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맘다니 행정부는 올해 2월부터 노숙자 텐트 철거 주도기관을 NYPD에서 노숙자 서비스국 DHS로 변경하고 최소 7일간 자발적 이주 유도 기간을 설정하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 이후에 현장의 대응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져 노숙자 텐트촌의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 연방예금공사 FDIC와 전국신용협동조합협회 NCUA는 소매 대출과 관련해 신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대출자가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인해 미국에서 추방되거나 고용주로부터 해고당할 경우 대출 상환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서명한 금융서비스 오용 방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며 불법 체류자들의 금융거래를 까다롭게 만들어 스스로 미국을 떠나게 압박하려는 행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현행법상 은행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계좌를 개설해주거나 대출을 해주는 것 자체가 원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국이 이와 같은 금융거래를 잠재적 위험으로 공식 지정함에 따라 은행들의 신용카드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심사 진행이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맨해튼 파크 애비뉴 오피스 빌딩 총격 사건에서 중상을 입은 생존자가 당시 건물 경비 업무를 맡고 있던 뉴욕시경 경찰관이 총격범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2,4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섰습니다. 총격 피해자 크레이그 클레멘티는 지난 10일 맨해튼 뉴욕주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총격범 셰인 타무라가 소총을 들고 건물 앞 광장을 지나 로비로 들어오는 동안 디다룰 이슬람 형사가 이를 발견하거나 건물 안 사람들에게 경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슬람 형사는 당시 뉴욕시경 유급 외부 근무 제도를 통해 제복을 입고 건물 경비 업무를 하던 중 총격범의 공격을 받아 숨졌으며 클레멘티도 로비에서 총상을 입고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클레멘티 측은 최근 비공개 보안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관의 대응과 뉴욕시의 책임 가능성을 알게 됐다며 법정 기한이 지난 손해배상 청구 통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또 이슬람 형사가 비번 중 민간 경비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뉴욕시경이 근무자를 배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통해 일한 만큼 뉴욕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현재 제출된 서류는 늦은 손해배상 청구 통지를 허용해 달라는 절차로 경찰관의 과실이나 뉴욕시의 법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뉴욕시 법률국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메디케이드 일부 가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와 교육, 직업훈련 또는 지역사회봉사 등 인정된 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새 연방 규정은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19세부터 64세까지의 일부 성인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달 최소 80시간 일하거나 직업훈련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학교에 일정 시간 이상 등록하거나 여러 활동을 합쳐 월 80시간을 채우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580달러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이번 변경 사항이 모든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보장기간에 있는 가입자, 장애인과 의학적으로 취약한 주민, 13세 이하 자녀 또는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와 보호자 등은 새 활동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자격 확인 과정에서 근로교육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입자에게 30일 동안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적용 제외 대상임을 입증할 기회가 주어지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신규 신청이 거부되거나 기존 보험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성인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기존 연 1회에서 6개월마다 자격 심사를 받게 돼 소득과 근로 상황, 주소와 연락처 등 가입 정보를 제때 갱신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뉴저지가 3년 연속 미국에서 대학 진학 비용이 가장 높은 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업체 인테그라 크레딧이 2024에서 2025학년도 주립 4년제 대학에 준해 학생 기준 학비와 기숙사비, 교재비, 기타 생활비를 분석한 결과 뉴저지의 연간 평균 비용은 38,569달러로 전국 평균인 29,485달러보다 9,084달러 높았습니다. 뉴저지에 이어 버몬트가 37,149달러, 코네티컷이 37,048달러, 델라웨어가 36,812달러, 펜실베이니아가 35,485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수치는 장학금과 학자금 지원을 반영하기 전 평균 비용으로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학교와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국 대학의 연간 평균 진학 비용은 최근 5년 동안 약 14% 올랐으며 특히 기숙사비와 식비를 포함한 교내, 거주 비용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전국 평균 기숙사비와 식비는 연간 12,416달러로 5년 전보다 18.4% 증가해 전체 대학 비용의 약 42%를 차지했습니다. 학비뿐 아니라 주거비와 교통비, 식비 등 생활비 부담이 함께 커지면서 대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주의 평균 교내 기숙사비와 식비도 연간 16,400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포함됐지만 전체 대학 비용은 29,357달러로 전국 상위 10위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학비를 대출받은 학생들이 졸업 이후 수십 년이 지난 60대를 넘어서도 여전히 빚을 갚고 있는 상황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연방학자금관리국 FSA의 보고서에 따르면 62세 이상 연방학자금 대출 보유자가 최근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2018년에 180만 명 규모에서 67%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령층의 연체율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은퇴 후 줄어든 수입 안에서 대출 상환 여력이 점점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기존의 소득 기반 상환 제도인 세이브 플랜이 폐지되고 새로운 대출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부 대출 보유자들의 월 상환액은 팬데믹 이전보다 최대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연체할 경우 노후자금인 사회보장연금과 세금 환급금까지 압류될 수 있어 노년층의 경제적 파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0에서 70대 나이에도 대출 상환을 위해 은퇴를 미루고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 기업 우버와 구글 산하의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가 자율주행 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강한 견제와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로봇택시를 앞세운 웨이모가 적극적으로 시장 확대에 나서자 우버가 이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입법 로비와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 전략을 세웠습니다. 지난 5월 1일에 발의된 자율주행 택시 상업 운행 허용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우버는 워싱턴 DC에서 집중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버 측에서는 자율주행 차량만 단독으로 서비스하는 웨이모의 방식을 규제하고 인간 운전자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함께 매칭되는 혼합 모델을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웨이모가 독자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하고 우버와 같은 기존의 차량 공유 플랫폼 안으로 흡수되게 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우버는 과거 자체 자율주행 사업부 ATG를 매각한 이후 럭셔리 전기차 브랜드 루시드와 협력하여 독자적인 로봇택시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우버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최초의 로봇택시 상업 운행은 올해 하반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은행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통제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히며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콩고 에볼라 감염으로 사망자가 702명으로 늘었으며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인근 5개 주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주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SNS 중독을 유발한다며 메타에 약 1조 4천억 달러의 과징금을 요구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과 기술 개발 등에 2,500억 달러 이상 투자하며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델타항공은 기내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라운지 이용, 좌석 지정, 마일리지 혜택 등을 축소해 1등석과 비즈니스석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베이직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기록적인 보너스와 주택 공급 부족으로 햄튼의 주택 가격이 34% 급등하며 평균 45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뉴욕 센트럴파크 야외무대 델라코트 극장에서 7월 25일부터 세익스피어의 낭만 희곡 겨울 이야기가 막을 올립니다. 지난주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캠핑장에서 흥분한 들소에게 들이받쳐 약 2.4m 공중으로 날아간 뒤 골절상을 당했던 65세 남성이 수술 후 무사히 회복 중이라는 근황을 전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매우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8도, 최저 기온은 7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37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14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